네. 자, A번 신경계 보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을 얻어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가 신경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몸이 로봇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눈으로 본 내용을 어떤 프로세서까지 전달해야 되고 또 배터리에서 다시 모터까지 뭔가를 전달해야 되고 다 뭐야? 전선이 잔뜩 연결되어 있을 거야. 전선. 그 전선들이 신경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신경은 실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 같은 아주 가느다란 가닥이 우리 온몸에 그물처럼 잔뜩 퍼져 있지요. 자, 2번 뉴런. 네모칸 치시고요. 뉴런 용어. 신경세포입니다. 영어예요. 영어 뉴런, 신경세포. 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신경세포의 밑줄. 그래서 뉴런이 뭐냐? 신경세포다. 신경세포가 영어로 뉴런이라고 부른다. 신경세포는 뭐다? 그냥 우리가 자극이나 반응이나 뭔가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뉴런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보면 뭐 지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 외계인처럼 생긴 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의 가장 그냥 이쁜 애, 대표적인 애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신경세포는 모양이 너무나 제각각이야. 다들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 많이 있지도 않아.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칠판만 한번 보세요. 먼저 대가리처럼 생긴 뭔가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길쭉하게 빠져나오고요. 여기가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경세포, 세포 한 마리의 세포 한 마리의 모양이야. 세포 한 마리 모양이고요. 세포는 핵이 있겠지. 핵이 어디 있냐면 딱 봐도 그냥 대가리 같이 생겼잖아. 이 대가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로로 그리면 더 명확한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대가리 같이 생겼죠. 여기에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치 너네 그 소세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막 이런 거 조그만 거 소세지 같은 거 먹을 때처럼 소세지 같은 게 여기 중간에 구슬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 선생님이 이거 따로 그린 이유는요. 이렇게 노란색 소세지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세포도 있고 없는 세포도. 저기는 뭐 애를 잡니? 닭을 키우나? 왜 저러지 저거? 자, 어쨌든 저렇게 줄줄 소세지처럼 우리 책에는 지금 뭐 복사된 학생들은 안 보이겠지만 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라색으로 뭔가 소세지처럼 둘둘둘 달려있는 거 그게 뭔가 이렇게 있더라. 자, 여기 대가리처럼 보이는 요 놈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디쯤 써 있냐면 왼쪽에 써 있지요. 가지돌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돌기 이렇게 써 있지요. 요 부분의 이름이 대가리가 가지돌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깔끔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지저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느냐? 중요합니다. 뭔가 신호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곳이 지저분하게 생긴 거야. 자, 여기에 몸통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축삭돌기라고 써 있죠? 요만큼 밑에 써 있네요. 글씨가 요만큼을 축삭돌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분 이름 다 외워야 됩니다. 야, 돌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돌기. 뭔가 툭 튀어나온 게 돌기야. 돌기. 툭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포체야. 세포 모양이에요. 몸체야. 몸체. 거기에 뭔가 툭툭 지저분하게 튀어나오는 가지돌기. 여기에 뭔가 뚝 막 기다랗게 뭔가 튀어나온 게 이게 축삭돌기라고요. 이 축삭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 한자야. 한자. 이 삭자가 무슨 삭자냐면 그 동아줄 삭자야. 동아줄. 동아줄 알죠? 굵은 그 줄다리 같은 거 할 때 쓰는 큰 줄. 그래서 그런 굵은 줄 같은 게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신경세포처럼 여기 써 있네요. 요 안에 요 몸체가 신경세포체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세포체로 이렇게 써 있죠. 추적돌기. 우리 책에 보면요. 여기 이름이 없죠. 여기는 이 부분은 따로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경세포체 말단이야. 말단. 끝부분.
말단. 자, 그러면 말단이 이제 뭐 이렇게 먹니? 야, 여기 먹지 말라고 경고장 날아왔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들이 하도 지저분하게 먹어가지고. 말단이 뭔가 끝부분이라는 뜻이잖아. 끝부분.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야. 무슨 소리냐면 얘는 자극이 언제나 방향성을 갖고 흐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극이 이렇게 흘러. 방향성이 있어. 자극이 방향성. 자, 그러면 저 말단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저 가지돌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는 것이냐? 이 말단 뒤에는 다른 뉴런이 하나 더 버티고 있습니다. 더 버티고 있는데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지저분하게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신경세포에서 자극을 다음 세포로 넘겨주기 위한 그런 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얘가 많은 가지가 다시 뻗어서 얘랑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이 사이에 이쪽 말단과 이쪽 가지돌기가 얘의 가지돌기가 서로 닿아 있지가 않아. 약간 떨어져 있어.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고 이 사이에서는 자극이 화학물질로 전달을 해. 화학물질. 이건 나중에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하시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안 배웁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어쨌거나 이 세포가 이 세포로 자극을 전달할 때 가능한 한 얘가 전달해 주는 것보다 많은 가지가 전달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생긴 거야. 이 끝부분이. 근데 이게 너희한테 의미해 주는 게 큰데요. 너희들 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 똑똑해지고 싶고 뇌를 잘 쓰고 싶잖아. 뇌에 많은 신경세포가 모여가지고 뭔가 사고활동을 하는 거거든. 뇌가. 근데 뇌에 흔히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신경세포가 뇌세포가 많이 있어야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뇌세포는 많아도 좋고 뭐 적어도 좋고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접합하고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유튜브나 쳐보고 이러면요. 이 세포와 이 세포가요. 웃지 마세요. 네 얘기잖아. 세포가 이렇게 몇 가닥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얘가 막 지저분하게 생겨. 접점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나게 돼. 이러면 똑똑한 거야. 신호가 전달이 잘 되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잖아. 공부를 안 하면 접점이 점점 좀 없어집니다. 단순해져요. 이게 단순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신호가 얘까지 잘 안 가. 가다가. 효율이 떨어져. 엄청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뇌세포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복잡하게, 가능한 한 지저분하게 많이 연결될수록 똑똑한 머리야. 그렇게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하는 애가 하는 겁니다. 잠깐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요걸 시험에서는 좀 단순화돼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간단하게 이런 모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머리고 이게 말단이란 꼬리란 뜻이야. 그러면 세포 신호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신호가. 그러면 얘에 이어지는 세포는 신경세포는 어디 있냐면 밑에 이렇게 또 대가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신호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내가 여기서 딱 때리면은 쭉 여기서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를 자극을 주면 안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야. 따라서 옳은 신경이 이건 옳은 신경의 모습이고 이건 옳지 않은 신경의 모습이란 뜻이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가리가 서로 맞닿고 있잖아요.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뉴런의 종류를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뉴런의 종류야. 뉴런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감각뉴런, 연합뉴런이라고 하고 중추신경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우리가 이 바로 전 단원에서 배운 지도 사실 오래됐지만 뭘 배웠냐면요. 감각기관 배웠습니다. 눈, 코, 귀, 입, 피부 이런 거 감각기관 배웠어.
그 감각기관에서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톡톡톡 건드립니다. 지금 뭐 먹었지 지금? 막 과자 먹으면 과자의 맛이 네 혀에서 느껴지지. 네 혀에는 수많은 감각신경이 있는 거야. 그 감각신경을 그 과자의 맛이 막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 자극이 찔찔찔 전선을 타고 어디까지 가? 뇌까지 가는 거지. 그럼 뇌에서 맛있다 생각을 한번 거쳐. 자, 지금 제가 손가락 꼬물꼬물하면서 과자를 또 짚고 있지. 그럼 뭐야? 그 뇌에서 다시 전기가 찍 가서 네 팔을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나온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연합신경으로 가서, 이게 뇌입니다, 뇌. 맛을 느껴. 그럼 맛을 느낀 다음에 또 먹어야겠군. 팔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신경이 네 팔에 있는 운동신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운동신경이 네 근육을 움직이게 해. 근육이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뭔가 신호를 줘야 근육이 움츠러들든 하면서 움직여질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운동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절대 운동신경에서 감각신경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감각신경에서 운동신경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을 가지는 이런 신호 전달이 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거 있잖아. 요런 뉴런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뭐냐면요. 운동신경이에요. 셋 중에. 운동신경이 얘를 지금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신경이 뭐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대가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운동신경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가지돌기라고 하고 책에 따라서는 이거 수상돌기라고 하기도 해. 수상이 뭐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요. 손 숫자예요. 손 모양의 돌기라고. 손바닥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수상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여기는 사실 뭐에 붙어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아. 근육에 붙어 있죠. 근육 움직인다고요. 이 팔 근육을 움직이는 게 얘니까. 운동신경은 무조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근육에 이런 근육이 있으면 근육에 요 지저분한 게 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붙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럼 감각신경은 이제 자극이란 애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눈을 자극할 때는 빛의 형태로 올 테고요. 코를 자극할 때는 화학적 물질, 기체 형태로 올 거고요. 맛을 자극할 때는 액체 사태로 오는 거야. 액체 스타일로. 액체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게 혀니까. 그 다음에 귀는 이 파동, 소리의 진동을 감지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싹 다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자극이 뭘 자극시키는 거냐면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 아마 피부가 있을 거야. 피부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피부 표면입니다. 내가 이 피부 표면입니다. 피부 표면. 그럼 이 피부 표면에는 각종 자극을 받아들이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졸리려고 그러지? 각종 자극을 받아들이는, 색깔을 좀 다르게 그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신경을. 그러면 여기에 이 피부에 여기부터 있고 여기부터 있고 여기부터 있고 여기부터 있고 여기부터는 전선들이 필요해. 그 전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이게 신경세포체니까 신경세포의 몸체잖아. 몸체. 그 몸체가 이쯤에 있어. 중간쯤에 있어. 중간쯤. 이 앞에 있지 않다고요. 중간쯤에 있다고. 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에 많은 다리를 뽑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 이게 핵이에요.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런 다리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합신경을 그릴 건데요. 연합신경은 뇌나 척수를 얘기하는 거야. 연합신경 좀 이따 배웁니다. 뇌나 척수. 자, 그 뇌나 척수는 얘한테도 자극을 이만큼 이런 다리와 연결돼서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 얘한테 어떤 자극을 줘야 돼. 그러면 다시 얘한테 주는 자극도 이렇게 생겨 먹으면 좋지. 그래서 얘는 그냥 혼자서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이쪽도 막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도 다리에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이게 연합신경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몸체처럼 이렇게 있지 않고요. 이게 몸체처럼. 사실 감각신경은 좀 길잖아.
운동신경도 길어. 근데 연합신경은 길지는 않아. 별로. 신경이 니네 생각보다 긴 게 있다. 생각보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얼마 정도 기냐면요. 뭐 나는 정확히는 몰라요. 나 30cm 정도 되는 신경도 있대. 그런데 대왕 오징어 있지. 대왕 오징어는요, 신경 하나가 1m가 넘는답니다. 신경 세포 하나가. 이런 게 이게 2m가 넘는 거야. 쫙, 그럼 이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지. 쌀리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신경세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가 있으니까 뭐그 중에서 한두 개 끊겨도 아마 감각에는 느낌이 괜찮을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니네가 다치거나 선생님 그 아시는 분이 저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막 얕은 다리, 개울 건너다가 시골에서 개울 건너다가 개울 바닥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셨냐면요. 이 돌에, 날카로운 돌에 찔려서 여기가 이렇게 잘렸어. 그러니까 피부가 좀 잘렸어. 그래. 맞아. 미안해요. 칼에 비듯이 약간 이렇게 좀 비었어. 별거 아닌 줄 알고 병원에 갔다? 문제가 뭐냐면요. 신경이 잘렸어. 신경이 잘려서요. 이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평생.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작잖아. 실 같거든. 그 실 같은 걸 서로 잘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나중에 정상이 되는데 눈에 좀 안 보이는 진짜 작은 거. 이거 참고로 신경 같은 거 접합할 때는 그러니까 현미경 같은 안경 쓰고 의사가 하나하나 붙여. 하나하나 이어. 근데 신경이 수천 개가 막 연결돼 있거든. 근데 그 수천 개를 다 어떻게 붙여? 붙일 수 있는 것만 몇 개 붙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개 못 붙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안 구부러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낙지는 어떻게 해요? 낙지 산다는 그거는 이게 신경 연결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낙지뿐이 아니라 니네 사람도 팔다리 잘라놓으면 꿈틀꿈틀 팔다리가 움직인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움직여요. 나중에 팔다리 잘리면 한번 봐봐. 그럼 다리가 막 꿀꿀 움직이고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중요한 특징들이, 하나 또 특징 빼먹었네요. 이렇게. 밑에 약간 여백이 없냐? 있냐? 에이씨, 몰라. 알아서 들려, 이제. 자, 봐봐.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이 크게 생긴 게 이렇게 굉장히 극명하게 다르게 생겼어. 됐지? 이해가지? 이거를 좀 지웠네. 이 모형같이 단순화시킨 그림이 시험에 잘 나와. 단순화시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운동신경은, 자극 받아들이면 신경이 이렇게 전달돼서 근육을 움직인다 그랬지? 근육을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지금 제가 저 손가락을 움직여서 입으로 갖고 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저 근육으로. 맛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호가 이렇게. 그림이 실제로 이제 얘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운동신경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따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감각신경은 이제 모양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쪽도 지저분하게 다리, 이쪽도 지저분하게 다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연합신경은요. 얘랑 이어주는 거잖아. 그죠? 얘랑 이어줘서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얘랑 모양이 좀 다른데 얘랑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 칠판에 그렸고 더 자세한 그림이 니네 책에도 있는데 이 세포랑 물론 생긴 것도 길하게 나와 있는 이것도 좀 다르지만 모양도 이렇게 생긴 게 좀 다르지만 뭐가 좀 다른 것 같냐? 찾으면 천재예요. 운동신경은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줄줄이 소세지처럼 뭔가 이렇게 끼워져 있다 그랬지? 연합신경은 그게 없어. 그래서 모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모형에 이런 것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감각신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감각신경은 이쪽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쪽도 이렇게 그려있으니까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연합신경과 운동신경은 구분이 안 되지만 운동신경은 이렇게 소재가 하나가 있다.
소세지 자꾸 해서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제 미엘린 수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엘린 수초. 어쨌든 이렇게 소세지처럼 이렇게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단순화하면 모형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런 모형이 그려져 있다면 자극 전달 방향은 이 방향이구나 알아내야 됩니다. 감각뉴런 볼게요. 감각뉴런, 감각신경 밑에 감각뉴런 글씨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 감각신경을 이룸 두 번째 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자, 연합뉴런 읽어볼게요. 가운데 중추신경계를 맞죠. 중추신경계 밑줄 치세요. 오늘 이제 배울 얘기입니다. 뇌와 촉수야. 중추신경계. 자, 두 번째 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림. 자, 느끼고 밑줄, 판단 밑줄, 명령 밑줄. 느낀다. 판단한다. 명령한다. 그게 연합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운동신경편 봅시다. 첫 번째 점, 운동신경을 이룬 두 번째 점,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으로 이렇게 한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자극의 전달 경로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간단해요. 자, 자극,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 반응, 끝. 이거야. 이게 순서야, 순서. 자극,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반응. 이게 끝이라고요. 쉽죠? 그래서 이 그림과 모양을 그대로 눈으로 익혀놓는 게 낫죠. 이거 밑줄 안 칠게요. 넘어갑시다. 3번 중추신경계.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번 중추신경계. 그냥 3번. 중추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핵심이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는 척수. 뇌, 척수, 동그라미, 동그라미. 뇌, 척수.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입니다. 그래서 뇌는 알 테고요. 척수가 뭐냐면요.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관계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척추뼈 있잖아. 척추뼈. 척추뼈 사이를 지나가는 척추뼈 사이를 야, 니네 뼈다귀 해장국 먹어본 적 있냐? 감자탕? 감자탕이 뼈가 들어있잖아. 그 무슨 뼈야, 그게? 뭐 알고 먹은 거야? 등뼈야. 돼지 등뼈야, 돼지 등뼈.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등뼈가 이렇게 길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짜자자자 잘라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발라먹고 하면 맛있죠. 거기 고기도 많이 붙어 있고요. 등뼈를 보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등뼈가 이렇게 생겼고요. 막 여기 뼈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구멍이 있고 이제 이런 뼈가 막 쌓여가지고 등뼈가 길게 있는 거지. 그걸 이제 둥글둥글 자르면 이렇게 실제로 이런 연필 굵기만한 이런 구멍이 있고 요 구멍에 물론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젤리 같은 애가 이렇게 들어있어. 먹는 거죠. 쪽쪽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요게 척수입니다. 척추뼈 안에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신경 다발. 신경 그 굵기가 요 정도 생겼잖아. 그게 척수야. 뇌가 있으면 뇌가 당연히 연합신경, 신경 뉴런이 잔뜩 모여 있는 거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등뼈를 타고 등뼈 속으로 뼈 속으로 쭉 한 가닥 지나갑니다. 그게 척수예요. 그거를 이제 맛있다고 쪽쪽 빨아먹는 거야. 잔인하지. 돼지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척수. 그래서 그런 뇌나 척수를 구성하고 있더라. 그게 중추신경계. 자, 뇌 그림 하나 보입니다. 뇌 사진, 뇌 그림. 외워야지요. 어떻게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뇌죠.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지, 뇌가. 머릿속에. 뇌 본 적 있냐? 뇌 본 적 없죠? 선생님은 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옛날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런 데 견학도 가고 그랬었어. 거기 가면 이제 사람 부검을 하잖아. 시체 부검하는 걸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보여줘요?
사체를 막 하는 거 보여주지 않고 견학을 갔는데 그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이제 실체 부검을 해서 뇌를 갖고 오더라고. 이제 이런 유리 밖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 이제 연구원이 와서 이런 테이블에 뇌를 딱 갖다 놓고 숭둥숭 잘라 칼로. 사람 뇌 이제 부검할 때. 기증이 아니라 범죄 같은 거 당하면은 부검을 하잖아. 부검이 뭐야? 시체를 분해해서 살펴보는 거잖아. 검사해보는 거잖아. 범죄자라는 사람이네요. 근데 막 두부 자르는 것 같아. 둥텅, 둥텅, 숭텅, 숭텅. 아니, 왜 저래? 피해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피해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잘라보면 알아요. 나중에 대학교 꼭 가보시고요. 대학교에서 뭐 범죄와 심리, 범죄학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럼 그런 거 공부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목을 뚫리면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럼 눈을 잘라보는 거야. 의사가. 그럼 눈에 속에 실핏줄이 다 터졌네? 분명히 목을 뚫려 죽였겠군. 이런 거. 바다에 빠져 죽어도요. 흔히 범죄자들이 자기가 죽여놓고선 바다에 그냥 빠져서 이 사람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이러잖아. 바다에 빠져 죽으면은 폐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에 플랑크톤이 안 들어가. 그걸 알아내려면 폐를 다 잘라보는 거야. 진짜 이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건지, 밖에서 죽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건지, 범인이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폐 깊숙한 데 목이 차. 폐포 끝에까지. 그래서 폐포 끝에까지 물이 차 있으면 살아있을 때 바닷물에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지. 익사했구나. 그걸 알 수 있지. 그런 걸 다 알아내려면 부검을 하는 겁니다. 목을 매달아서 죽는 이런 경우 있잖아. 그것도 실제로 목 매달아 죽었는지도 부검을 해서 이 경추, 목뼈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다 봐야 돼. 좀 다르죠. 흔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아니에요. 괜히 애들 데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잠 좀 깨시고요. 아유 진짜 어떻게 시작하고 너도 왜 그래 오늘은? 시작하고 10분 만에. 그러나 힘내시. 야 빨리 뇌. 거기 뇌가 지금 척수 빼고요. 척수는 뇌가 아닙니다. 척수 빼고요. 몇 가지 부분이 써 있습니까? 책에 5가지 부분이 써 있지. 5가지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웁시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대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뇌 위치 판단하시고요. 대뇌는 그냥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왼쪽 글씨가 여기 써 있죠? 이쪽에 대뇌라고 써 있습니다. 큰 뇌, 대뇌. 뭐라고? 뇌가 무슨 색이냐고? 아니에요. 이 색깔 아닙니다. 뇌가 어떤 색깔이냐면요. 저 가방 같은 색깔이에요. 이 다리. 뿌연 색깔. 뿌연 회색. 뇌가 저색이야? 자. 그만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대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같죠? 키워드 봅시다. 좌우 2개 반구로 나눠져 있음. 자, 2개 반구. 좌우 2개 반구 밑줄. 진짜로 생긴 게 딱 어떻게 생겼냐면요. 니네 호두 알맹이처럼 생겼어. 호두 열매. 호두를 두꺼운 껍질을 딱 쪼개면은 뭔가 지저분한 애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치? 뇌가 진짜 그렇게 생겼어. 뇌가. 좌뇌와 우뇌가 뇌양이라는 그런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별것도 다 해요. 뇌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 뇌양 같은 거 탁 끊어보기도 하고요. 좌뇌를 없애보기도 하고요. 일부러 없애는 거 아니고 사고 같은 거 당해서 그 뇌양이라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질 때도 있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뇌 연구하면. 자, 2번째 점. 자극을 느끼고 판단 적시한 신호 보내는 감각기능 이렇게 돼 있지. 자극을 느끼고 밑줄. 판단 밑줄. 각각각. 판단 밑줄. 다음. 적절한 신호를 보내 감각운동과 운동조절 담당. 적절한 신호. 적절한 신호 밑줄. 다음 3번째 점 밑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정시하자. 자, 기억, 추리, 학습 등등등 밑에 쓸 칸 약간 한 줄 있지? 고등한 정신능력. 뭐야?
고등한 정신능력, 높은 수준의 정신능력은 대뇌가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다 써있죠. 이건 쉽지. 별거 아니지, 대뇌는. 자, 중간뇌 봅시다. 그 밑에 중간뇌로, 색깔을 바꿀까, 나는? 중간뇌. 중간뇌가 어딘지 좀 잘 봐봐. 중간뇌가. 이 그림에서 중간뇌가 왜 대뇌 중간에 여기 꽉 처박혀 있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뇌가 어디 붙어 있냐? 대뇌 아래쪽에 붙어 있지. 아이씨, 여러분들, 이게 대뇌, 이만큼이 대뇌. 이 대뇌, 중간뇌로 가면 중간뇌가 이 뇌 중간쯤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뇌 아래쪽에 붙어 있다고. 이쪽이 중간뇌야, 이쪽이 중간뇌야, 이쪽 뇌의 아랫부분. 자, 중간뇌라고 봅시다. 옛날에는 중뇌라고, 간자 빼고 중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중간뇌. 자,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 자, 눈의 움직임. 동공 밑줄, 홍채 밑줄. 자, 눈의 움직임, 동공, 홍채. 다 중간뇌는 뭐에 관련된 거야? 눈에 관련된 거야. 눈. 중간뇌 하면 딱 봐도 그냥 눈 얘기가 딱 나와야 됩니다. 눈 얘기가. 거기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공과 홍채는 뭐에 관련된 겁니까? 우리 감각기관 배울 때. 눈에서 동공반사 써놓으세요. 동공반사. 시험에 허건 날라오는 게 있어. 환자가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눈을 까 뒤집고 후레쉬를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비춰본다.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중간뇌가 정상인지 보기 위한 겁니다. 중간뇌가 정상인지. 이미 기절을 했잖아. 대뇌는 비정상이야. 움직이지 못하잖아. 의식이 없잖아. 대뇌는 비정상이야. 그럼 이 사람이 대뇌 말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눈가를 까뒤집고 햇빛을 후레쉬를 비춰보는 건 중간뇌에 동공반사, 홍채반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야. 밝으면은 동공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생각하고 작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중간뇌가 알아서 작아지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후레쉬를 비쳤는데 동공이 움직이질 않아. 중간뇌도 맛이 간 겁니다. 그럼 뇌사예요? 아니죠. 뇌사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중간뇌까지 갔네 이 사람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거지. 근데 중간뇌는 좀 멀쩡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대뇌는 이제 빨리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자, 눈에 관련된 겁니다. 중간뇌, 눈. 그 밑에 연수 써 있죠. 연수 위치 보세요. 연수 어디에 써 있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미안해. 왔다 갔다. 밑에. 아이씨. 야, 이게 척수야. 척수가 뭐라고 해서 등뼈, 척추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척수야. 척수는 뇌가 아닙니다. 일단 써만 놓고. 연수가 어디에 있냐? 중간뇌랑 척수 사이에 붙어 있지 않냐? 위치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돼. 이게 연수야. 이쯤에 연수가 있어. 이쯤에 연수. 중간뇌 아랫부분에 연수가 있다. 여기가 연수. 연수. 사람 이름이죠. 자, 연수 읽어볼게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 심장, 호흡, 소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생명유지활동 조절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 심장, 호흡, 소화. 니네가 생각한다고 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니네가 생각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안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도 안 하고 잘 숨쉬고 살고 있지. 그지? 소화도 마찬가지야. 소화를 니네가 소화 좀 시켜야지 생각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소화가 되지. 다 연수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수, 이놈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불러. 그래서 생명활동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연수 얘기가 나와야 돼. 생명활동. 연수가 망가지잖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연수가 망가지면요.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요. 호흡도 has다 안 has다 하고 초응급 상황이야. 의사가 어떻게든 연수를 살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연수 막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살아나니까. 자,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재채기,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자, 기침, 재채기,
눈물. 자, 이거 보세요. 기침, 재채기, 눈물. 니네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하면 기침하기 싫어도 기침이 나오지. 재채기도 마찬가지야. 코가 간질간질하면 참으려고 해도 재채기가 애취하고 나오지. 눈물도 마찬가지야. 니네 양파 같은 거, 요즘만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에어컨 좀 틀까요? 양파 같은 거 냄새 맡고 막 하면은 눈물이 찌끔찌끔 나오지. 니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연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사라고 불러.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연수반사라고 부릅니다. 연수반사. 연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됐고요. 다음 오른쪽 간뇌 보세요. 간뇌. 사이가 안 짜서. 이 간뇌가 여기 있는 거야. 간뇌. 간뇌 뜻 읽어볼게요. 역할 볼게요. 체온, 체액의 농도,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체온. 체액의 농도, 그러니까 피에, 내 피에 짭짤한 농도, 체액 농도, 그런 것들 등등등. 자, 이거는 항상 일정하게 우리 몸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항상성의 중추라고 불러. 이거 가로 안에 다 써놔야 된다. 항상성의 중추. 니네가 막 병 걸리고 해가지고 체온 조절이 안 돼. 막 열이 막 펄펄 나고 다 간뇌가 마탱이가 가서 그렇습니다. 간뇌가 우리 몸에 체온 같은 거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막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다음 손해 봅시다. 야, 손해라고 하니까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단 말이야. 굉장히 큽니다. 뒤통수에 있어요. 여기가 손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손해. 손해 볼게요. 근육 운동 조절,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 자, 운동, 자세 이런 데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운동에 관련된 게 손해야. 운동에 관련된 거. 자, 니네 보면요.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은 스케이팅을 굉장히 잘 타고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몇 바퀴 돌고 해도 정신 차리고 막 잘 타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신경이 좋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손해가 발달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자, 손해가 어딨냐? 뒤통수 여기 있습니다. 내 친구 뒤통수를 빡 치면요 망가지는 게 운동신경이야. 손해야. 무거운 거, 막 딱딱한 거 어디다가 뒤통수가 잘못 맞으면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바보가 됩니다. 손해는 무조건 운동이 연결되는 거야. 손해. 척수 봅시다. 이제 마지막. 척수는 뇌가 아닌데요. 같이 써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척수. 자,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하죠. 말초신경 좀 이따 배웁니다. 말초신경은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중추신경 외의 신경을 얘기하는 거야. 손발, 발끝, 이런 피부 같은 데 퍼져 있는 잘 자란 나머지 신경들을 말초신경이라고 불러. 척수가 그 통로가 된다. 그 뜻이고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두 번째 줄에 밑줄 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비슷한 게 뭐냐면 이거야. 얘도 자신의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연수 반사라고 불렀지. 자, 얘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알고 얘를 척수 반사라고 불러.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내 뜻과 관련 없이 척수가 뭔가 반사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척수가. 떼려고 했는데 일어나네. 자, 빨리빨리 봅시다. 자, 뇌 다 외우세요. 싹 다 이 구조. 다음 말초신경계 봅시다. 4번. 말초신경계. 중추신경 외에 다른 많은 이제 지방 쪽의 신경들,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감각신경, 네모, 운동신경, 네모. 그래서 말초신경은 연합신경 빼고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두 개가 남겠죠. 두 개가 이렇게 남고요. 얘가 말초신경이더라. 자, 온몸에 퍼져 있어. 중추신경에 걸어간다. 자, 동그라미 1번.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며 운동신경은 중추신경에 내린 명령을 반응경을 전달한다. 별도로 밑줄 안 칠게요. 자, 다시. 감각신경은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에서 근육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 뻔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자율신경.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지금 이게 4번이 아니잖아. 이게 1번이잖아. 동그라미 2번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 네모칸 좀 칩시다. 너네가 신경의 주소를 좀 알아야 돼. 말초신경이라고 부르는 거는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 몸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과 연합뉴런, 연합신경만 있느냐? 아니에요. 저런 자율신경도 있습니다. 그럼 자율은 말 그대로 신경은 신경인데 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야. 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 옆에 보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며 됐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동그라미 동그라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장기관 연결되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내장뿐이 아니라 내장뿐 여러 가지를 대뇌 없이 그냥 지 혼자서 뭔가 조절을 합니다. 그 밑에 표가 나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때 동공 크기 어떻게 되냐, 호흡 운동 어떻게 되냐, 심장 박동 어떻게 되냐, 소화 운동 어떻게 되냐, 표가 나오지. 자, 마지막 요것만 좀 봅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교감, 부교감.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호흡. 동공이 먼저네. 동공. 호흡. 심장, 소화. 자, 보세요. 교감, 부교감은 하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거고 하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안락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이야. 이때 이 교감이 뭐냐면요. 교감신경에 깜깜한 밤에 가다가 귀신 만났을 때 너네 몸에 교감신경이 작용하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볼 때가 TV 같은 거 볼 때가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입니다. 색깔 바로 바꿔볼까? 귀신 TV. 자, 보세요. 교감신경. 니네가 길 가다가 밤에 귀신 봤어. 눈이 커지냐 작아지냐? 눈이 커지지.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지. 동공 확대됩니다. 아이고. 동공이 쫙 커져요. 자, 호흡, 숨. 엄청 막 떨리고 막 숨이 헐떡헐떡 되지. 빨라집니다. 심장. 미친 듯이 뛰겠지. 당연히. 야, 귀신 봤는데 아까 막은 저녁밥에 막 소화가 잘 되겠어? 먹은 것도 얹히겠지. 막 소화 안 되게. 소화는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니네 몸이 긴박함을 느꼈을 때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야. 우리 몸이 위급 상황일 때. 자,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느껴지는 신경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TV나 보고 그러면 저렇게 졸고 앉아있고 눈이 작아지잖아 벌써. 편하니까. 동공은 축소되고요. 숨도 심장도 뛰지도 않겠죠. 소화는 엄청 잘 될 겁니다. 먹은 게 아주 소화도 잘 되고요. 편안하니까. 자,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막 외우지 마시고요. 아주 흥분할 때, 위급할 때, 그 다음에 이건 편안할 때, 이 상태의 몸의 변화를 보면 되는 거야. 굳이 하나 더 쓴다면 예를 들어서 땀. 귀신 나면 막 식은땀이 흐르지. 땀이 납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땀이 날 일이 없잖아. 그런 것도 이제 부교감, 교감이에요. 딱 하나만. 진짜 하나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서로 이렇게 완전 반대작용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작용을 하는 거를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길항작용.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길항작용을 합니다. 좀 쉬고 다음 볼게요.